안녕하세요. 물개 김소원입니다. 오늘은 태고사이언스 다섯 번째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현재 보유 중으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보름여간 매수를 계속해서 물을 타서 기존에 매도했던 물량의 33% 정도의 물량을 채웠습니다. 3분의 1가량 채웠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매달 꾸준히 매수를 하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식의 모습은 보유자의 마음을 타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태고사이언스를 치면은 야곱신문에서 10월 23일에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태고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고요. 차트 역시 2주간 별다른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봉이고요. 계속 하향 추세. 주봉 역시 계속 하향 추세. 일봉에서 약간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의미 없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세고사이언스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한글 파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건데요. 인터넷에 있는 기사들과 IR 등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으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 자료이니까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고사이언스의 기대와 우려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과 약점. 강점으로는 다수의 타 세포치료제 회사 대비해서 양호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동종류의 세포은행 운영 중입니다. 이 글로벌 기준이라는 게 국내의 다른 줄기세포 업체들 중에 동종류의 세포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은행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파악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유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고사이언스는 어쨌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있는 공정률의 스폰을 운영 중이라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점으로는 매출 성장이 더디며 영업이익이 미미합니다. 줄기세포 영역은 근 몇 년간 인기 있는 바이오 소재가 아니었고요. 칼로덤에 집중된 회사 매출은 아무래도 회사에게 약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 칼로덤 역시 화상에 대한 세포 치료제이고 당뇨성 족부경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와 위기입니다. 현재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TPX115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 동종률의 세포 치료제이고요. 세계 최초 동종유래 세포치료제라는 걸 이제 회사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임상을 추진 중이고 2상부터 진행하는 걸 목표입니다. 국내 임상은 2비상과 3상을 진행 중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23년 5월 9일에 승인 공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역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이 실패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TPX114입니다. 회전근개 전층 파열 자기율의 세포 치료제입니다. 위에는 부분 파열이죠. 밑에는 전층 파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동종류의 세포 치료제이고 밑에는 자기율의 세포 치료제이지요. 예, 이는 로즈메리의 적응증 추가 버전이며 로즈메리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좀 나올 수 있는데 약간 주름을 개선하는 세포 치료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정식 승인이 난 건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크게 마케팅을 많이 안 하고 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TPX114의 위기의 항목은요, 국내 임상에서 3상 실패를 했습니다. 23년 4월 28일 날 공시를 했고요. 이 역시 선행 연구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를 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했죠, 여기. 어쨌든 보면 로즈메리도 삼성을 성공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허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로즈메리 임상 3상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TPX121 로즈메리의 동종 버전이고 TPX115 적응증 추가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루즈미르라는 게 자기율의 세포 치료제입니다. 눈 및 주름을 개선하는 자기율의 세포 치료제인데 이거를 동종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TPX115처럼요. 그래서 TPX115의 적응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외과적 시술이 없는 비침습법 치료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자료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동종 유래 세포 치료제이므로 시술이 간편하고 치료 코스트도 대폭 낮아지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임상을 신청을 완료했고요. 이거는 23년 7월 13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위기적인 부분으로는 TPX115의 임상에 따라서 갈릴 전망입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회와 위기의 공존입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매출이 정체 중입니다. 사옥을 올리고 생산 캐파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 중인 매출이 단점이겠고요. SK케미컬과 영업 계약을 맺었음에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24년 10월 31일까지 셀라피틱스 바이오사와 CDMO를 수행 중인데요. 이거 외에 추가적인 계약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자회사인 큐티젠 랩을 통해서 줄기세포 화장품을 판매 중이나 적자 중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일본 등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해외 진출이 계획대로 된다면 국내에만 집중됐던 시장이 커지니까 회사로서는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요.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일가가 만약에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려는 계획으로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 중이라면 이거는 확인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의 오너가 꼭 그럴 생각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주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내용에 이 빨간색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만일 줄기세포 관련한 의료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해고 사이언스도 좋아지겠죠. 흐름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자금이 몰려들 테니까요.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강국인 일본과의 교류 증대로 인해서 줄기세포 업계가 활성화된다면 이 역시 태고사이언스도 혜택을 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금 주가의 모습이 역사적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모습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이 안정적이라 오너이자 CEO가 굳이 주주들 눈치를 보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세화 대표의 오빠인 전재욱 이사가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세화 대표는 이제 아무래도 CEO이긴 하지만 연구개발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지분 분석을 한번 보겠어요. 보면은 최대 주주 일가가 42.3%예요. 뭐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촬영 계좌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사실상 50% 가까이는 확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 정도면은 경영권에 있어서 방어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비교하고 있는 바이오 솔루션을 보시면은 예, 장성순 대표가 18.64%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습니다. 뭐 투자 목적으로 누군가 들어와서 단순히 투자로만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회사의 내용이 좋아졌을 때는 아마 적대적 M&A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 장성선 대표 역시 적당한 시기에 엑시트를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꼭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바이오 솔루션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세코사이언스의 기대와 우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내용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물개 김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